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임기 말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역대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본 적도 없지만 또다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을 만들어준 대통령. 이토록 높은 국격과 품격을 느껴본 순간이 있나 싶은데요. 이런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놀란 건 매 순간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 모든 사안을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사실인데요. 단 한순간도 국가와 국민을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무한 신뢰와 지지가 가능한 건데요. 이번 도쿄올림픽 불참이 발표된 19일, 정치권에서는 말들이 많습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가야 했다. 좀 더 통 큰 결정을 했어야 했다는 등 문 대통령의 결정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국익의 도움은커녕 우리의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로 남을 것이라는 자명한 사실을 말이죠. 오히려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일본에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저희가 더 궁금하기까지 한데요. 공식적인 초청도, 세부적인 정상회담도 없는 일본 방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사전에 수차례 공식 회담 일정에 대한 의사를 타진했지만 형식적인 답변에 그쳤는데요. 1시간 이상 세부 사안을 논의하자는 회담을 추진했지만 일본은 15분에 그치는 형식적 회담만 주장한 결과인 거죠. 이런데도 국가적 자존심까지 다 내동댕이 치고 일본에 꼭 가야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일본 방문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한일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기 위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한국 측과 의사소통을 하고 싶다는 형식적 대응을 뒤늦게 또 내놨는데요. 일명 뒷북을 치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다 의미 없는 이야기죠. 전 이번 불참 결정은 정말 잘한 결정으로 두고두고 역사에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실익도 없는 이번 방일은 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일본에게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줬으며 우리 국민들에게는 자긍심을 만들어줬기 때문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자신의 도쿄올림픽 계기 방일에 대한 청와대 참모진의 최종 의견을 받아본 뒤 아쉽다는 말을 여러 번 되뇌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참모진은 문 대통령 방일에 있어 반대 입장을 전했는데요. 방일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갔던 문 대통령은 참모진의 만류에 불참으로 최종 결단을 내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뇌가 있었을까요? 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도쿄올림픽 불참은 옳은 결정이며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토착 왜구들의 생각은 많이 달랐는데요. 국힘당 대권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참석과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된 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에서 죽창가를 틀 수 있게 돼 유리하다고 판단하겠지만 그만큼 국익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궁시렁댔는데요. 하 의원은 19일 오후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 임기 내 한일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틀 마지막 계기였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 안타깝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이어 도쿄올림픽 후 예정된 일본 집권당 자유민주당의 총재 선거를 관계 개선의 새 변수로 꼽으면서 망가진 한일 관계를 수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끝까지 다해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요구했는데요. 대체 크게 훼손된 국익은 뭔지, 망가진 한일 관계는 누가 망가뜨렸으며 수습은 왜 우리가 해야 하는 건가요? 대한민국이 아직도 일본 속국주무로 이해하는 이 발상은 친일 정당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러니 지난 16일 당시 일본을 방문하고 온 김석기 국힘당 의원이 일본 자민당이 한국 정권 교체를 희망한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큰 파문을 만들었었죠. 이래서 국힘당이 일본 자민당 여의도 지부라는 비난을 받는 거죠. 지금 일본의 집권 자민당 정부는 내년에 대선에서 우리 한국이 정권 교체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하고는 도저히 이 대화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발 정권이 좀 바뀌어서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임에 틀림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우리가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긴 데 대해서 정말 축하한다고 했고 내년에 꼭 좀 정권을 바꾸길 희망합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일본 자민당 정부가 사실상 대한민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이러한 내정 간섭적인 발언에 대해서 경고하고 항의를 했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이 우리나라 정당인지 일본 정당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구한말에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던 친일파의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 금지된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공익신고인, 무늬만 공익신고자죠. 사실은 검찰의 내부자, 엄밀하게 말하면 윤석열 검찰청장 체제에서 검찰 개혁을 방해하고 김학의를 보호하기 위해 역공격을 시도했던 사건의 주인공 장준희 부장검사가 SBS와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분은 뭘 하자는 거죠? 곧 정치를 하겠다고 나설 걸로 보여지는데요. 국힘당에서는 얼씨구나 하고 모셔갈 듯 보입니다. 누가 봐도 참 이상한 사건, 관행처럼 진행해오던 그간의 검찰 출금 사건들과는 확연히 다른 역공격을 감행한 사건인데요. 그 의도와 목적은 정확했습니다. 검찰 내의 검찰개혁 세력에 대한 복수와 응징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친정부 개혁 성향의 이성윤 검사장과 이규원 검사 등 검찰개혁을 주도했던 검사들이 무더기 고발 조치됐습니다. 물론 이것도 윤석열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일명 알박기하고 나가면서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청장이 되는 걸 결정적으로 막았죠. 느닷없이 왜 SBS가 장준희 부장검사의 인터뷰를 진행한 걸까요? 위기에 몰리기 시작한 윤석열을 구하기 위한 또 하나의 물타기가 아닌지 의심되는데요. 정권이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여기에는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았다는 프레임을 또 씌우고 싶은 의도가 다분한데요. 이 뻔한 수작이 먹힐까요? 적어도 장준희 부장검사가 이런 주장을 하려면 반대로 누가 김학의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줬는지부터 밝혀야 맞는 겁니다. 혹시 수사 정보를 알려준 사람이 본인이 아닌지 저는 몹시 의심스러운데요. 장 검사의 행보를 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가 국힘당으로 가든 윤석열 캠프로 가든 그건 그의 자유겠지만 말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한 국민적 혼란에 대해서 그 누구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외압을 물리치고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사과하고 사실 처음에 받은 충격은 대단했습니다. 현직 검사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서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출국 금지를 시켰다. 아무리 중죄를 저지른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계속해서 예외로 허용하게 되면 그러한 어떤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저뿐만 아니고 또 우리 가족, 이웃, 친지들에게